자, 다이어트 학교 오늘 글쓰기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찬반 논술을 써보자고 했었고, 찬반 논술의 주제로서 2023년 현재 한국 사회에서 다이어트는 필요한가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는 필요하다,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찬성적 입장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반면 한국 사회에서 다이어트는 특별히 필요하지 않다, 필요 없다, 다이어트 하지 않는 게 더 좋다. 물론 뭐 이제 사람마다 케이스는 다르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이어트를 권하는 사회로 갈 것이냐, 다이어트를 지양하는 사회로 갈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찬반 논술이다 보니까 일단은 자신의 입장이 분명히 정해져야 돼. 찬성은 찬성측, 반대는 반대측. 일종의 이건 게임이야. 그래서 뭐 나는 뭐 찬성 반 이렇게 이런 거 없, 제3의 입장 이런 거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서 찬성 또는 반대 쪽의 진영의 입장을 분명히 써야 되고 논술은 기본적으로 이제 글의 구조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서론, 서론이라는 부분들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그 문제 제기를 제대로 잘 하고 있나. 그 결국 문제 제기라는 건 왜 이런 문제가 도출되었는지, 이 문제와 관련돼서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이 문제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그 서론에서 이렇게 밝혀 나가면서 이 문제가 제기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배경을 제시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론에서 여러분들이 써야 될 어떤 그런 일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본론에서 써야 될 내용들이 자신의 주장을 밝히고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좋은 근거, 좋은 근거라는 것들은 결국은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계 있고 충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설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뭐 정해진 건 없지만 보통의 경우 세 가지 정도,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 뭐 때로는 두 가지일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세 가지 정도의 근거를 제시하는데 그 근거가 아까 말한 대로 주장을 가장 뒷받침하는 설득력 있는 어떤 그런 근거가 되고 근거와 근거가 서로 좀 이렇게 다양한 다른 어떤 그런 근거 이거야 되고 근거 자체가 올바른 어떤 그런 근거로서의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근거를 제시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그 주장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그 근거가 도대체 주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다던가, 아니면 뭐 데이터, 통계 자료라던가, 전문가 의견이라던가, 이런 걸 제시함으로써 근거에 대한 어떤 그런 신뢰를 높이고, 적절한 비유라던가 비교, 예시 등을 활용해서 근거를 또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세트, 두 번째 세트, 세 번째 세트를 이렇게 쭉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써야 될 것들이 반론. 반론은 이제 여러분이 찬성측이면 반대측에서는 뭐라고 주장할 건지, 여러분이 반대측이라면 찬성측에서는 뭐라고 주장할 건지를 예상한 후에 그런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그 주장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 주장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박하는 그런 부분들이 반론에서 쓰여져야 됩니다. 마지막에 가서 이제 최종 결론이라는 부분에 가서 여러분들이 본론에서 제시했던 자신들이 내세웠던 근거만을 중심으로 핵심 근거만을 중심으로 종합 정리해주는 부분이 한 번 필요하고 끝에 가서 이제 이른바 인상 깊은 마무리에서 인상 깊은 마무리에서는 자기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도 있고 자기의 주장대로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비전,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지 또는 그 주장과 관련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꽂힐 수 있도록 멋진 말로서 이제 끝 마무리를 짓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 논술의 어떤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이걸 설명을 다시 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러면 평가할 때도 지금 선생님이 말했던 그런 내용들이 적절하게 쓰여졌나, 그것도 여러분들의 평가였던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또 평가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소윤이 글부터 발표하고 그 다음에 하랑이 글, 그 다음에 해나 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윤이 글부터 보겠습니다. 이거겠지? 음. 자, 소윤이 읽겠습니다. 음, 혹시 잠깐만, 여러 잠깐만. 이 글씨를 좀 진하게 좀 해보자. 네. 이게 무슨 글씨인데? 자, 해. 혹시 여러분은 다이어트의 정의가 무엇인지 아는가? 다이어트의 정의는 건강을 증진시키거나 체중을 줄일 목적으로 음식물을 조절하여 섭취하다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외모를 가꾸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서울 여대학보에 나와 있는 통계 자료엔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 중 85.54%가 외모를 가꾸기 위한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면서 많은 부작용이 따른다예요, 저거. 음,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로 다이어트엔 많은 부작용이 존재한다. 데이터 뉴스에 나온 통계 자료에선 다이어트 후 부작용으로 스트레스, 어지러운 폭식 등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좌절감, 우울증, 많은 화 등으로 정신적 문제도 나타났다. 또한 과도하게 식단을 줄이며 먹으면 거식증까지도 걸릴 수 있다. 이렇게 건강을 해치는 다이어트가 과연 우리에게 필요할까? 두 번째로 다이어트를 노력해서 성공한다 해도 흔히 말하는 요요 현상을 견디기 어렵다. 요요 현상이란 음식물 섭취를 극도로 자제하여 살을 뺐을 때 체중이 감량되었다가 다시 원래의 체중으로 급속하게 복귀하거나 그 이상으로 증가하는 현상인데 다이어트를 하고 난 뒤 이 현상을 견딘 사람들은 극히 적다. 금강일보에 나와 있는 통계 자료에선 다이어트 후 요요 현상을 경험에 요요 현상 경험에 대해 93%의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난 요요 현상을 견디기 어려운 사람들이 굳이 몸을 상해가며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낀다. 물론 다이어트를 건강에 관해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외모에 대해서라면 또 상할 만큼 무리하게 하는 것이라면 나는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하랑이부터 소율이가 쓴 글에 대해서 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어, 근거를 되게 잘 쓴 것 같고, 그리고 통계 자료를 잘 활용해서 글을 쓰고 깔끔하게 글을 쓴 것 같아요. 해나. 다이어트 왜 반대하는지 그 이유들이 두 개였는데 되게 확실한 이유들이어서 좋았고, 그리고 거기서 확실한 제대로 된 수치로 알려줘가지고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다음 하랑이 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것도 좀 진하게 해서 보자. 자, 하랑이. 인간의 미의 기준은 매 세기마다 바뀌어왔다. 노동력이 중요했던 원시 시대에는 자선과 풍요를 상징하는 풍만한 몸이 미의 기준이었다. 로마 제국 시대에는 진한 화장으로 자신의 부와 지위를 과시하는 것이 미의 기준이었고, 종교의 힘이 막강했던 중세에는 성숙과 순결을 가장 높은 가치로 여겨 작은 가슴과 하얀 피부가 미인이었다. 최근 들어서는 날씬한 몸매가 바로 미의 기준이 되었다. 이렇게 날씬한 몸매가 미의 기준으로 자리 잡으며 다이어트에 관한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다이어트를 하다가 섭식장애나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이야기와 너무 무리한 다이어트로 병에 걸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떠오르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한 가지 궁금증이 떠오른다. 굳이 다이어트를 해야 하나? 나는 이 질문을 듣고서는 바로 결론을 내렸다. 굳이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유세했다. 평소에는 다이어트의 문제점이 당연하게 들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보니 오히려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솔직히 이유는 단 한 가지뿐이다. 바로 건강. 체중 관리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만약 체중 관리가 필요함에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비만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비만은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 비만의 경우 정상 체중에 비해 당뇨병 발생 위험은 5에서 13배, 고혈압 발생 위험은 2.5에서 4배, 심장 관상 동맥 질환은 1.5배에서 2배 등으로 높아진다. 체질량 수와 허리 둘레가 증가할수록 심혈관 등의 사망률도 높아진다. 만약 생활과 직결된 심내혈관 쪽에 비만으로 인한 협심증, 심근경색, 경색, 뇌졸중 등이 생기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이외에도 지방간, 통풍, 수면무호흡증, 하지정맥류, 담석증, 고요관절염, 역류성 식도염, 불임, 여성형 위방 등을 불러온다. 또한 다이어트를 하면 운동을 어떻게든 하게 되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류, 심폐건강, 건강 등을 기록내며 고혈압, 당뇨병, 관상동맥 심장질환, 뇌졸중, 당뇨병, 다양한 암, 우울증의 위험이 줄어든다. 나와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이어트에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리거나 건강해지지 않고 병에 걸리기도 한다라는 결론을 펼칠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다이어트는 무리하게 밥을 굶어가며 저체중까지 살을 빼려는 다이어트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건강한 밥을 먹으며 정상 체중을 유지하려는 다이어트다. 순전히 자신만을 위한 다이어트인 것이다. 네, 수고했습니다. 해나. 먼저 처음부터 이렇게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 이렇게 강조해서 확실한 주제는 잘 들었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서 그 인상 깊은 마무리나 그 정리 부분이 조금 더 추가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음, 분석을 받아서 뭐야, 예주가 사라졌어 또? 네. 예주 있었지? 사라졌네. 서윤이, 마이크 켜고 얘기해, 서윤아. 네. 처음에 이제 위의 기준 이제 나온 거 조금 뭔가 되게 인상적이었고 또 이제 뭐 중간에 질문을 넣어가지고 좀 더 이제 어 집중을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예주 됐니? 들어왔니, 예주야? 예주야? 자, 예주가 지금 상황이 잘 안 되나 봅니다. 그 다음에 해나 글을 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 아, 찬반 그거 말고 주제만 보고 써가지고 그래, 그래. 저- 알겠습니다. 네. 이따 얘기하고 잠깐만. 우리 예주가 소리가 안 들린다는데. 예주야, 말을 해볼래? 네. 예주 말 제 들렸지? 목소리는 들려요? 어, 우리는 들려. 잠깐만,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음. 잠깐만. 예주야, 우리 목소리가 안 들려? 네. 한 3번 나갔다 왔는데 안 들려요. 그래. 잠깐만. 그럼 우리가 쓰고 넌 말만 하거나? 하라이, 어, 우리 조그맣게 하라이 그려갔지? 호랑이 한 3번째 거랑 반론밖에 못 읽었어요. 그래. 네. 뭐예요, 이거? 카톡으로 보낼게요. 카톡으로 보내고. 이거 뭐예요, 갑자기? 민성이가 우리 소리가 안 아니, 민성이가 우리 소리가 안 들린대. 그냥 저 글이 뭐냐고. 아니, 참, 예주가 우리 소리가 안 들린대. 참, 민성이가 아니라. 예주 우리 소리 안 들리고. 예주하고 보이스톡을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제가 되지? 전화 걸까요? 그래서 네가 중계해 준다고? 여기서 이어폰 빼고 그거 끼우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음, 일단은 해나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너는 어디로 보낼 거야, 민성아? 잠깐만요. 저 지금 문서로 보내고 있는데, 음, 제목이 이거였나? 이상한 데 저장해놨나? 저장이 좀 이상한 데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어디였다 있는 거야? 자, 해나 글 발표하겠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미의 기준도 계속 변화한다. 물론 한국의 미의 기준도 변화했지만 크게 바뀌지 않은 점은 날씬하고 피부가 흰 사람을 미인으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확실히 굳혀져 버린 인식과 기준으로 인해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 시대의 미의 기준에 맞추려는 강박감을 가지고 다이어트를 하여 부작용도 심화되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다이어트의 필요성은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두 가지 상황에서의 다이어트를 각각 생각해봤다. 첫째로 건강 목적의 다이어트이다. 건강적인 목적으로는 다이어트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과도한 체중은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비만이나 과체중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등 많은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질병들은 최근 우리나라 성인 사망 원인 질병 중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위험한 질병이다. 특히 비만은 심혈관 질환과의 강력한 연관성이 확인되어 있어 심장 건강에 큰 위험을 안고 있다. 또한 비만은 호흡기 문제, 수면 무호흡증, 콜레스테롤 간 연관성이 있어 호흡 및 순환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절에도 부담이 가해져 관절염과 같은 관절 질환의 발생률이 높아진다. 무엇보다도 비만은 신체의 면역 기능을 저하시켜 각종 감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진다. 따라서 건강을 유지하고 만성 질환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미용 목적의 다이어트이다. 미용 목적의 다이어트는 선택적이라고 생각한다. 이 다이어트는 자신의 외모와 관련된 신념과 사회적인 기대에 부응하려는 욕구로 인해 필요한 경우가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외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특정한 외모 기준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더 날씬하고 매력적인 외모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미용 목적의 다이어트는 자신의 외모와 자아 이미지에 대한 관심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만족도와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자신감을 갖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미의 목적을 가지고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강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 적당한 체형도 더 마르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다이어트를 하여 수많은 부작용들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면역력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 빈혈과 탈모 그리고 영양 불균형으로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 체중의 10% 이상을 감량하고 3년 이상 그 체중을 유지하는 사람은 5%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한다. 나머지 95%는 요요 현상 등으로 인해 또 강박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이어트 만족도 조사에서는 다이어트 결과에 불만족한다는 사람들이 약 30%에 육박했다. 요즘은 다이어트라는 말 자체가 건강보다는 미용의 목적으로 더 다가온다. 이는 사회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것 같다.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확실히 필요하다. 사회는 학생들에게 공부를 강요하여 스트레스를 주듯이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에게 다이어트에 대한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다. 이 시선들을 과도하게 신경 쓰는 사람들이 대체로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봤을 때 보기 좋다, 날씬하다가 기준이 아니라 다이어트를 통해 삶이나 건강에 있어 이득이 생겼을 때가 진정한 성공의 기준인 것 같다. 네, 수고했습니다. 민성이 평가. 일단, 건강 목적과 미용 목적의 두 가지 관점에서 잘 쓴 거 같은데, 약간 결론 부분, 여기 중간에 결론이랑 본론 사이에서 약간, 해나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저희가 아마 논설문이었던 걸로 숙제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살짝, 어, 이 정확하게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헷갈렸어요. 여기 다이어트 관련 문제점을 말하는 부분에서. 음, 자, 다음이 예주 순서인데 예주 어, 평가하면 돼. 저 하나 글에서는 반론이 없던 점이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논설문, 찬반 논설문인데, 그러니까 여기 초반 서론 끝자락에도 얘기를 하긴 했지만, 논설문, 찬반 논설문 같은 느낌보다는 다이어트에 대한 설명문이라는 느낌이 조금 더 있어서 그 부분도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서윤이, 서윤아 말하고 있어? 껌을 씹고 있는 거야? 말하고 있는 거야? 이제 너는 말이 안 되니?
뭔 상황이야, 지금. 예주는 우리 목소리가 안 들리고. 그래, 나갔다 와. 사랑이. 어, 약간 문장이 약간 되게 풍성하고 좋았고요. 그리고 약간 근데 서론이랑 본론으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약간 한 문장의 맨 마지막 문단과 그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단 사이에 한 문장이 약간 없어진 느낌이랄까? 약간 연결이 안 되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음,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어, 민성이는 어디로 보냈다고? 네. 방금 채팅으로 보냈는데. 채팅으로. 잠깐만. 민성이 거 보기 전에 예주가 먼저여서 예주 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민성이 거 보도록. 근데요, 제가요, 글을 끝까지 못 썼어요. 어, 잠깐만. 누가 지금 말한 거야? 예주가 말한 거야? 이해줘요. 우리 목소리, 선생님 말 안 듣고도 예주가 말한 거야? 신기하다. 예주 그려는 거지. 아닌데. 어, 예주구를, 왜 예주구를 못 찾게, 잠깐만 기다려줘봐. 어, 예주 발표하면 음, 되는데. 읽어도 됐죠. 한국 내에서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다이어트는 체중 감량으로만 통하지만 다이어트는 단순한 체중 감량이 아닌 신체 영양, 열량 균형 조절, 근육 증가 등의 의미를 포함한다. 이 글에서는 신체의 영양 균형 조절, 근육 증가 등의 의미를 포함해 말하겠다. 많은 사람들은 날씬한 몸매를 선호한다. 이상형을 말할 때도 날씬하고 마르고 하는 단어들이 들린다. 또한 보통 체중 혹은 과체중인 사람 중 나는 왜 마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다. 그 생각은 다이어트로 넘어간다. 헬스장에 가서 PT를 받거나 집에서 홈트레이닝 유튜브를 보면서 운동을 한다. 여기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적용된다. 작심삼일인 이유는 사람들이 운동을 귀찮아하고 어려워하는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럼 과연 다이어트는 해야 하는 것일까? 마르고는 싶지만 막상 하기에는 귀찮고 싫으니 안 해도 상관없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특히 요즘 사회에서는 더욱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로 신체적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 뚱뚱하면 살을 감둬야 하고 마르면 살을 찌워야 할 것이다. 체중이 많이 나가면 살을 빼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반면에 마르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 살을 왜 찌워야 하지?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저체중을 가진 사람은 보통 체중의 사람보다 몸이 허약하며 움직이기만 해도 숨이 차는 등 체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며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과하게 마른 것은 건강에 문제가 되므로 보통 체중으로 가기 위해 적절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과체중인 사람들은 무릎이 안 좋고 따라서 못 뛰거나 건강이 나빠진다. 그래서 살을 빼기 위해 운동, 건강한 식단 등을 활용해서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 본인이 더 건강해질 것이고 이상적인 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비만을 방지할 수 있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비만이라고 칭할 만한 사람은 그닥 많지 않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패스트푸드 섭취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비만율도 옛날보다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특별시 실생활종합센터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로 2017년 고등학생의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남학생, 여학생 각각 23.1%, 20.5%로 2009년에 14.7%, 11.5%에 비해서 확연히 증가한 모습을 보인다. 2008년의 청소년 비만율은 11.2%였지만 2017년의 비만율은 17.3%다. 이는 패스트푸드 섭취량 증가에 따른 청소년의 비만율 증가라고 보인다. 학생들은 바쁜 학업으로 인해 없는 시간을 쪼개어 패스트푸드를 사 먹으면서 생활하곤 한다. 그렇게 패스트푸드만 먹다 보면 몸에 체지방이 쌓이며 비만을 점점 일으키게 된다. 하지만 다이어트를 하면 신체 영양 균형 조절에 도움을 주므로 비만 예방에 효과적이다. 따라서 패스트푸드를 더욱 많이 먹는 시대에 다이어트를 하면 비만을 방지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심리적, 정신적으로 건강해진다. 다이어트는 오직 나의 외형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다이어트를 하면은 정신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매일 나가서 조깅을 하고 산책을 하면 피트에서 비타민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우울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자, 우리 지금 예주가 우리 목소리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채팅창에다가 예주 글에 대해서 평가를 써주기 바랍니다. 이해했어? 네. 채팅창 모두 공개로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얘 보톡 연결하면 안 네. 돼요? 응? 혹시? 얘 보톡 연결하면 혹시? 어떻게? 네가 보톡 연결했다고? 연결은 그냥 제가 하든 어떻게 보톡 연결하면 안 되나요? 이거. 보톡 연결하는 것도 편할 것 같은데. 네. 한번 연결 한번 해볼게요. 네가 할 거야? 선생님이. 제가 할게요. 그래, 네가 해봐. 제가 마이크는 있으니까. 이해주. 아무나 말해. 아무도 민서가 어때? 들리나, 이거? 이해주 쌤 말 들려? 예주야? 쌤 말 아무거나 해보세요. 예주야? 마이크를 켜고 민성이 네가 예주한테 마이크 켜라고 얘기해봐. 마이크 켜봐. 네. 지금 쌤 말 들려? 민성이 네. 보이스톡을 통해서? 오케이. 아, 그래? 그럼 이렇게 수업해, 예주야. 자, 다른 친구들 그 채팅창에 썼어? 안 썼으면 말로 하자. 서윤이부터. 일단 그 여기서 이제 저랑 다른 입장이어서 새로웠고 또 뭔가 생각이 다르게 변한 것 같아서 좋았고 그리고 이제 이제 뭐뭐 할 수 있다 하면서 그 뒤에 뭐 해결책까지 제시해 준 게 좋았습니다. 예주야, 들었어? 서윤이 말 들었어, 예주야? 민성아, 여보세요? 어, 예주야, 서윤이 말 들었어? 조금 우월우월해서 들리긴 하는데. 그래. 다음 하랑이. 어허, 잠깐만, 잠깐, 음, 잠깐만. 해나부터 그러면 해나. 신체적 건강 첫 번째 부분에서 대부분 뭐 비만이나 뚱뚱한 경우만 말하는데 저체중인 경우까지 말한 거는 처음이라서 좀 인상 깊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막 학업적인 부분에서 이제 바쁘니까 패스트푸드를 먹게 된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왜 일어나게 되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써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민성이. 일단은 얘가 내놓은 근거들이 다 말이 되고 확실하게
누구나 인정할 만한 그런 근거들을 들어서 좋았고, 뒤에 막 2009년에 뭐 몇 퍼센트, 2017년에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정확한 통계를 제시해줘서 조금 더 약간 신빙성 같은 게 살아서 잘 썼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랑이. 일단 이거 그 설문조사를 써서 약간 신빙성을 있게 해줬고, 그리고 음, 뭐라 해야 되지? 어, 뭐 있었는데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민성이가 여기로 보냈다 그랬지? 잠깐만. 아, 다음이 저예요? 너만 남았어. 아, 잠깐만. 음. 자, 민성이 발표하겠습니다. 민성. 네. 다이어트의 영어는 그리스어 디아이타로 다이어트의 정확한 뜻은 매일 필요한 음식을 필요한 양만큼 먹는다는 뜻이다. 즉, 적절한 음식 섭취를 통해 신체의 조화와 균형을 이룬다는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다이어트를 본래의 뜻이 아닌 살을 빼는 것으로 해석한다. 살을 빼서 건강해진다는 것은 좋지만 무리해서 살을 빼 병원에 가는 일도 흔히 볼 수 있다. 과연 현재 사회에 다이어트는 필요한가? 나는 다이어트가 필요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다이어트는 건강관리에 꼭 필요하다.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다라는 말이 있다. 비만에 의해 각종 병에 걸린다는 뜻이다. 미국 임상종양학회 연구 자료에 따르면 비만은 당뇨병, 고혈압, 뇌졸중, 암 등이 생길 위험성을 높이며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현재 지구는 음식이 많아지며 5년 사이 비만 환자가 매우 많이 늘었다. 다이어트를 통해 체지방을 줄여 비만에서 벗어난다면 질병에 걸릴 확률을 줄일 수가 있다. 둘째, 다이어트는 외모를 관리할 수 있다. 운동은 피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운동할 때 몸 근육에서는 마이오카인이라 부르는 항염증성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는 염증을 억제하고 세포 활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모든 운동 혈액순환을 돕는데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면 피부세포로 신선한 산소 전달이 잘 되고 대사로 발생한 노폐물도 빨리 제거돼 피부가 건강해진다. 셋째, 정신적인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운동을 통해 우울증을 회복한 사례가 많다. 운동을 하면 신체는 엔돌핀을 분비해 우리가 더 좋은 기분이 되도록 한다. 또한 2017년 건강한 노르웨이인 33,90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1시간 정도의 운동을 한 사람은 우울증 발병 확률이 12%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즉,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정신적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 찬성 측에서는 다이어트는 건강에 좋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다이어트는 오히려 건강에 득이 된다. 단 무리한 다이어트, 과한 다이어트는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운동량을 서서히 늘려가면 건강에 문제 없이 원하는 목표로 다가갈 수 있다. 다이어트는 질병에 걸릴 가능성을 줄이며 건강을 지킬 수 있게 해주고 피부 건강 등 외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정신적인 건강도 지킬 수 있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당장에 세상이 바뀌고 자신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의 습관을 바꿀 수 있고 결국 날 바꿀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선 무리한 다이어트가 아닌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는 있어야 한다. 네, 수고했습니다. 서윤이. 일단 정확한 치수가 나와서 좋았고, 정확한 수치가 나와서 좋았고, 어, 그리고 이제 딱 부분을 뭐 반론, 결론 이렇게 써져 있어서 더 구분하기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주. 어, 일단은 그 본론할 때 그 쌤, 분비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세 번째 그 건강에 아니 그 정신 건강에 좋은 했을 때 음, 엔돌핀을 분비하거나 아니면 이런 퍼센테이지를 확실하게 표현해 줘서 좋았고 음, 그리고 음, 네. 그 하랑이, 결론에서 음, 저, 그 정리는 잘하는 것 같은데 저 말들을 조금 더 간결하고 인상 깊게 해줄 수 있는 문구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하랑이, 이게 서론, 본론, 반론, 결론이 선명하게 나눠져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이 일이 생기는 원리나 그런 수치 같은 거를 정확히 표기해줘서 좋았어요. 해나, 여기서 뭐 운동할 때 어떤 물질이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되게 구체적이었고,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도 다이어트의 의미가 어떻게 변질되게 됐는지 이런 것도 설명해줘서 되게 이해하기 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자, 예주야, 선생님 말 들을만해? 네, 그러면 선생님이 그냥 말로 쭉, 어차피 말로 할 수밖에 없다, 예주, 이 상황에서. 자, 어쨌든, 선생님이 지금부터 여러분이 쓴 글들에 대해서, 나름, 선생님이 보는 관점을 갖고 또 이 얘기를 쭉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꾸로 민성이부터 차례차례 여러분 글들을 보면서 네. 여러분들이, 앞으로 찬반 논술은 또 이렇게 쓰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배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평가했다시피 민성이가 이른바 그 논술의 어떤 기본 짜임 틀에 맞추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을 쓰는 데 있어서 이렇게 그 정의 내린다고 그러는데 거기 사용되는 언어를 정의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들 이것도 그 서론을 시작하는 어떤 그런 방식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방식이야 아니면 그 뭐야 편하죠. 정기적인 방식이야? 정규적이고 딱딱한 어떤 그런 방식이야.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뜨면 좀 더 이렇게 좋은 점은 신뢰가 가. 이렇게 학문적, 아카데믹하다고 그러죠. 학문적인 어떤 그런 느낌, 그런 점을 준다는 점들은 좋은 어떤 그런 부분이고 논술의 성격이 원래 그런 성격들을 갖고 있어. 근데 이제 또 요즘 같은 경우 논술도 좀 이렇게 뭐야 가볍게 쓰려는 어떤 그런 경향을 갖는 경우가 있어. 좀 부드럽게. 그런데 그 것과는 좀 다르지만 어떤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에서 다이어트는 본래의 뜻이 아닌 살을 빼고 해석한다. 살을 빼 건강해지는 것도 좋지만 물에 살을 빼 병원 가는 일도 살을 빼 건강해진다는 것은 좋지만 무리해서 살을 빼 병원에 가는 일도 흔히 볼 수 있다. 요거는 문장이 어색합니다. 요거는 그 내용이 아니라 문장 표현이 살을 빼 건강해진다는 것은 좋지만 무리해서 살을 빼 병원에 가는 일은 좋지 않다.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야 이게 뭐야 대꾸가 형성이 되는데 흔히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뭔가 그 말이 앞뒤가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요건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과연 현재 사회에서 다이어트는 필요한가라는 식으로 또 이제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서 요 부분이 바로 이제 문제를 뭐하는 제기하는 그런 부분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내렸고 이런 상황이라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들인데 이렇게 시작할 서로 쓰면 됩니다. 다만 요 문장 표현을 조금 더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나는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이제 나는이란 말을 썼는데 요 나는이란 말을 빼면 된다 안 된다? 돼 안 돼? 되죠? 돼. 이거 어차피 이거 민생이가 쓴 거니까. 그 다음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 이거 뭐라고 써도 돼 그냥. 난 찬성한다. 그냥 본론 음, 다이어트는 필요하다. 첫째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되죠? 다이어트는 필요하다라고 쓰는 게 오히려 더 간결하고 더 명확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자꾸 뭐뭐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접 화법을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 뭐뭐라고 생각된다.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뭐뭐하다고 뭐 생각한다 이렇게 보다는 그냥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게 논술에서는 더 어울리는 더 자신감 있는 어떤 그런 태도로 태도입니다. 선생님도 지금 태도로 보여집니다. 뭐 여겨집니다. 이렇게 쓰려고 자꾸 하는 그 말벌이 돼서 그래. 글도 그렇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다이어트는 필요하다. 바로 이렇게 써도 되고. 그다음에 이 보면 자 지금 쓰에 보면 첫째 건강, 둘째
피부 건강. 셋째, 정신적인 건강. 자, 세 가지가 물론 다른 거야. 근데 동시에 다 무슨 얘기더란 얘기야? 건강. 건강 얘기다. 결국 건강하자는 얘기야, 민선이가. 그래서 만약에 다이어트가 필요한 이유가 건강이라는 이유밖에 없어. 그럼 이렇게 지금 민성이처럼 건강, 피부 건강, 정신 건강 이렇게 뭐 하는 거 나눈 거는 효과적인 방법이야. 잘한 거야. 이해가? 그런데 다이어트가 필요한 게 건강상의 이유밖에 없냐고. 사실 사람들이 아까 여기 다이어트를 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물론 건강해지려고 다이어트 요즘 사람들이 야, 그 뭐야? 여러분 대학생 가갖고 여자들이 다이어트 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야? 살 빼려고. 어? 살 왜 빼려고. 살을 빼냐고. 살 빼는 게 다이어트인데 왜 살을 빼려고 하냐고. 체중이 좀 평균보다 야, 높으니까. 같은 말이잖아. 지금 그게 살 빼는 거잖아. 왜 같은 말만 되풀이해? 체중이 평균보다 크다와 살을 그러니까는 빼다는 다른 그 체중보다 말이잖아요. 높은 게 그게 다이어트고 그게 살 빼는 거잖아. 그런 걸 왜 하냐고. 그러니까 살을 빼려고 하지. 그러니까 아니, 살을 왜 빼냐고 그러는데 자꾸 빼려고 살을 뺀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지금. 살을 왜 빼냐고. 왜 그대로 안 사고 살을 왜 빼냐고. 주변에서 빼라고 해서? 그 주변에서 왜 빼라고 하냐고. 지금 민성이하고 쌤이 지금 초등학교 1학년하고 하는 기분이야 지금. 아니, 저 지금 좀 말이 안 통하는 것 어? 같지. 야, 다른 사람들 왜 다 마이크 끄고 있니? 얘기를 해라. 민성이만 이렇게 입 아, 보이지 말고. 어, 음, 대학생들이 하랑이 뭐? 너도 외, 말이 안 들려? 뭐라고? 외모요. 외모가 왜?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외모가 왜 근데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어, 그래야지 주변 사람들한테 약간 어, 받고 관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 아유, 뭘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 남자친구 사귀려고 그러지. 뭘 이렇게, 어? 쉬운 얘기 이성한테, 어필하려고 그러지. 그거 좀 들으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게 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 자기들이 그 예쁜 옷, 뭐 자기 만족도 크지만 예쁜 옷 입고 이런 것들이 미모를 갖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성에게 잘 어필하려고 이성 친구를 사귀려고 대학생 때 뭐야 소개팅 나가고 미팅 나가려고 그 살 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꼭 중요한 이유가 아니야? 꼭은 아니지 이성한테 중요한 이유. 어필을 한다가 중요한 이유보단 사실 그냥 주변 시선 때문에 하는 게 많지 않아요? 민성이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선생님이 보는 드라마나 뭐 이런 뭐 그건 이런 드라마잖아요. 실제 그 상황에서 소개팅 앞두고 있으면 뭐라고 그러냐면, 살 뺀 다음에 소개팅 하겠다는 거야. 그건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지금 쌤이 지금 건강상의 이유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유도 있다라는 거야. 또는 대학 졸업한 여자들이, 뭐 남자가 되고 여자가 왜 다이어트를 해? 대학 졸업반 같은 경우에. 취업할 취업할 때 더 뭐 하기 때문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보면 취업에 유리하기 때문에. 아름다워 살을 빼야 이성 친구를 더 잘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뭐지기 때문에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잖아. 그렇다면 민성이가 근거를 제시할 때 이 한 이유가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건강만 제시하는 것보다. 지금 쌤이 뭘 얘기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꺼낸지 알겠어? 그래서 건강 이슈밖에 없으면 지금 민성이처럼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건강 이슈 외에 다른 근거가 있다면 오히려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을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거 자체를 어떻게 제시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자, 그 다음에,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다 해서 그 다이어트가 왜 다이어트라면 왜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미국 종양학회 연구 자료 뭐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들 좋은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 이제 외모 관리하는 방법이다라는 부분들에서 다이어트를 하면 왜 외모 관리가 되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역시 이렇게 구체적인 마이오카인 뭐 이렇게 항염성 물질에서 활성화도를 높여서 뭐 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좋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보통 두 가지를 증명한다고 얘기하거든. 하나는 왜 다이어트를 하면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왜 다이어트하면 피부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이걸 잘한 거야. 근데 왜 건강해야 하는지, 왜 피부 건강해야 되는지라는 부분들이 두 번째로 사실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거는 너무나도 무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 피부 건강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 너무나 당연하다 하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 키가 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나 키 크기 싫은데? 라고 만약에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키가 크면 뭐가 좋은지도 뭐 해야 된다는 거야. 함께 증명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약을 먹으면 키가 큽니다. 뭐 이 약을 먹으면 왜 키가 큰지를 증명해 줘야 되는데 동시에 그 사람이 근데 나 키 클 필요 없는데라고 하면은 증명이 안 되는 거잖아. 아까 선생님이 민성이한테 다이어트를 하면은 뭐 이성 친구 잘 만들 수 있다는데 민성이가 나 이성 친구 안 만나도 되는데요. 이래버리면 왜 이성 친구를 잘 만나는 게 중요한지를 쌤이 뭐 해야 돼? 민성이한테 설득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민성이가 다이어트를 하면 이성 친구 잘 만날 수 있고 이성 친구 만나는 게 왜 중요한지까지가 설득이 되어야 민성이가 그럼 나도 다이어트를 해야겠구나 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지. 지금 쌤 말 이해가 무슨 말인지? 네. 그 두 가지가 한꺼번에 된다는 거야. 다이어트와 이성 친구 만나는 것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성 친구를 도대체 왜 잘 만나야 되는지 그 두 가지 한꺼번에 돼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이 건강이나 피부 건강 이 이슈가 당연하게 피부 건강해야 된다, 건강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누구나 다 동의한다고 생각하면 굳이 그거를 증명할 필요는 그 요인은 사라져. 근데 여기서 좀 오해하지 말 것은 나는 건강이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근데 내가 설득할 상대방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그것조차도 아까 선생님은 이성 친구를 만나려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걸 당연히 생각했는데 민성이처럼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증명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 거고. 근데 내가 얘기하는 것조차도 다른 사람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뭐야? 증명을 생략해도 되는 거고. 그 차이 알겠니? 무슨 말인지? 해야 되는 경우 안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요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건강을 하면 왜 다이어트를 하면 왜 건강한지 요거 증명한 건 무조건 필수야, 필수. 요건 필수라고 건강한 게 왜 중요한지는 뭐야,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정신적인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분에서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 세 번째 건 특별히 좀 문제가 있어. 사실 두 번째 것도 문제가 있긴 한데 이 지금 그 민성이 글은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다이어트를 뭘로 바꿔도 돼?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운동해야 된다. 라고 해도 이 이야기 문제 없잖아. 운동을 하면 이렇게 된다. 굳이 이게 다이어트일 필요가 없잖아. 그런 점에서 운동과 다이어트가 물론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지.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다이어트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점에서 자기의 논리가 다이어트와 직접적인 확실한 그런 연관성을 갖고 있나 이 부분들을 검토해서 봐야 되겠다는 거지. 이렇게 2017년 노르웨이 뭐 대상으로 뭐 일주일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거 이렇게 좋은 통계 인용입니다. 다만 요거 같은 경우도 만약에 민성에게 한국 자료도 있어. 노르웨이도 자료도 있어. 그럼 어느 자료를 써야 될까? 한국. 한국 자료를 써야 돼. 왜? 뭐 2010 노르웨이 아이고 그건 노르웨이 사람들 얘기지. 라고 또 이렇게 상대방이 또 딴지 걸 수 있잖아. 근데 이제 한국 자료가 없으면 당연히 노르웨이 자료를 써야 되고 자, 2017년 자료가 있고 2022년 자료가 있어. 뭘 써야 돼? 응? 2022년쯤. 당연히 2022년. 가급적이면 최신의 자료.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더 직접적인 우리와 직접적 연관성 있는 자료들. 뭐 이런 자료. 그다음에 데이터 자체가 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연구한 자료들. 뭐 인터넷 뭐 댓글을 분석해 본 결과 이거보다는 어디 무슨 박사 연구팀이 연구한 것들이 더 신뢰성이 있는 자료들. 그런 점에서 이제 통계 자료를 제시한다 할더라도 어떤 자료를 제시할 건가라는 분들을 봐야 됩니다. 자, 반론에서 찬성 측은 다이어트에 건강에 좋지 않다고 했다 해서 반대가 의미하는 바는 뭔지라는 부분들에서 예상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부분에서 그러면 건강에 좋지 않다가 사실이 아니라면 건강에 좋지 않지 않음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다이어트는 오히려 건강에 득이 된다 해놓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건강에 득된다는 얘기는 열심히 했잖아. 그러면 이건 반론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반론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첫 번째에서 했던 얘기를 뭐 하는 것밖에 안 돼? 되풀이하는 것밖에 안 돼. 이거는 좋은 반론이 아니야. 자, 쌤이 얘기했어. 본론에는 자기가 공격수로서의 역량을 보여주는 거야. 반론은 공격수로의 역량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뭐의 역량을 보여주는 거야? 자기가 수비수로서의 역량, 골키퍼로서의 역량을 보여주는 거야. 근데 이거를 네가 이렇게 써버리면 다시 한번 공격수 역량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야. 그럼 근데 이거는 다이어트는 건강에 좋지 않다고 했는데 그럼 이 얘기를 쓸 수밖에 없잖아. 반론을 하면.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찬성증에서 다이어트는 건강에 좋지 않다고 했다. 요거를 바꿔야 돼. 예상되는 근거를 요거를 하면은 네가 그 주장에서 본론에서 했던 얘기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으니 요거를 쓰지 말고 찬성측이 다이어트를 아 뭐야? 근데 찬성측에서는 다이어트는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해? 다이어트에 찬성한 반대 측에서는 얘기했지. 그렇지? 윤성아. 반대 측에서는이지? 아, 이것들이 마이크를 다 꺼놓고 있어갖고. 자, 어쨌든. 하지만 이는 그런 점에서 요 근거 자체가 뭐 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본론에서 했던 내용과 반론에서 했던 내용이 뭐 하지 않도록 겹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들. 요 점을 여러분이 조심하고, 그러면 이제 두 가지야. 요걸 반론해서 요걸 바꿔주던가, 반대 측에서 다이어트를 반대하는 이유가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한다던가, 뭐 시간 낭비라고 한다던가, 돈이 많이 든다고 한다던가, 요요 현상 때문에 쓸데없는 짓이라고 한다던가, 이런 걸로 바꿔서 네가 반박해주면 되잖아. 민성이가. 근데 네가 다른 거는 반박할 자신 없고 오로지 이것만 반박하게 될 것 같아. 그러면 뭐 하는 방법이 있어? 요거를 네가 빼버리고 다른 근거를 내세우는 방법도 있어. 여기서. 그러면 본론에서 안 했던 이야기를 반론에서 하게 된다는 거지. 이해가 얘들아? 점심에 너희들이 고기를 먹었어. 그러면 저녁 메뉴는 고기 아니고 다른 메뉴를 먹으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이 저녁 메뉴가 꼭 고기를 먹어야 될 상황이면 그럼 뭘 바꿔둔다고? 점심 메뉴를 여러분들이 미리 저녁을 고기 먹을 줄 알면 점심을 미리 고기 말고 다른 걸 먹어야겠다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결론. 그래서 요 부분들로 이렇게 지금 뭐 한 거야? 요게 지금 뭐 한 거냐면 요약 정리한 거야. 지금 본론에서 얘기했던 첫째, 둘째, 셋째 요거를 합해서 종합 정리해 준 거 좋습니다. 마지막에 다이어트 한다고 당장에 세상이 바뀌고 자신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뭐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세상 바꾸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런 데서 너무 뭐하게 갔어? 민서이가 너무 스케일 너무 크게 가버린 거야. 이러면 사람들이 황당해. 뭐 다이어트에 무슨 세상 바꾸는 거 무슨 혁명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점에서 적정한 어떤 그런 부분을 가야겠다는 거야. 그리고 뭐 자신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오히려 그 뭐야 자기를 디스하는 꼴이 된다고 해야 되나? 물론 이제 네가 다음에 이제 하지만 하고 이제 그 반전을 주기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전체적인 글을 읽어보면 별 문제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뭐야 이 폄하 그 낮추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오히려 너가 이 외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신적 건강을 지킬 수 있다 해서 다이어트 제대로 된 다이어트가 했을 때 우리 사회가 건강 넘치고 활력 넘치는 어떤 그런 좋은 사회가 될 거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왜 어떤 그런 비전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인상 깊은 마음을 쓰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민성이 수고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주 거였나? 자, 예주 들을만 한 거야, 지금? 예주야? 네? 선생님 목소리 들을만 해? 때에 따라 달라요. 네, 다 달라. 큰일이다. 자, 예주 글 보겠습니다. 예주 같은 경우는, 역시, 그, 뭐야, 이 민성이와 마찬가지로 그 정의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자기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포함하는 말을 하겠다라고 쓴 것들,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토론도 마찬가지고, 이 논술도 마찬가지고, 용어에 대한 정의로부터 시작을 해, 사실은. 그래야 서로 문제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는 부분은 좋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할 점들이 뭐냐면 원래 그 사람들이 그 논술 문제에서 제기하는 것들을
것들이 갖는 의미와 그 범위 안에서 자기가 뭐 한다는 거야? 조종해야 된다는 거야. 그건 좋은 거야. 근데 그 범위를 뭐해서? 이탈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분식, 분식을 먹는 게 좋은가? 라고 이제 우리가 이런 주제였다는 얘기야. 그럼 그 분식은 여기서 뭐뭐를 뜻한다고 분식 내에서 나는 특별히 이제 분식 내에서 뭐 이렇게 뭐야? 우리 분식이 밀가루 음식이냐 원래? 네. 그 분식 그 섞어서 중에서도 먹는 거였나 봐요. 분식 중에서도 우리가 뭐 빵을 난 중심으로 얘기하겠다. 면류가 아니라 빵을 난 중심으로 얘기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범위를 정한다거나 분식의 정의를 뭘로 한다거나 요건 좋은 거야. 근데 이제 분식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뭐 고기를 넣어 먹는 이유가 많이 있으니까 난 여기서 분식은 뭐 고기를 먹는 걸로 정의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정의를 해버리면 그건 뭐야? 원래 우리가 보통 상식을 갖고 있는 분식의 개념에서 너무 이탈하는 거야. 너무 벗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점을 주의해야 되는. 지금 그런 점부터 주의해야 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날씬한 몸매를 선호하고 뭐 이상형을 말할 때도 날씬하고 마르고 하는 단어들이 단어들이 들린다. 나누에 마르지 않아서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다. 그 생각은 다이어트 넘어간다. 뭐 작심삼일인 것이다. 과연 다이어트 해야 하는 것일까? 귀찮고 신이 안 해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해서 지금 예주글과 민선이 글의 스타일이 달라. 아까 민선이 글은 어쨌든 공식적이고 딱딱하게 어떤 이렇게 가는 어떤 논설문 형태로 간 거야. 쉽게 말해서. 근데 예주는 그에 비해서 소프트하게 간 거야. 그냥 조근조근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그 형태의 논설문도 있어. 근데 아까 말했듯이 요것들이 뭐 하진 않다는 거야? 일반적이진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식적이진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 범위가 확장된 어떤 그런 논술문의 어떤 그런 형태라는 부분에서 어디 예주가 이렇게 부드럽게 논술문도 마치 이렇게 살며시 포근하게 얘기하듯이 이런 식의 쓰는 스타일도 있지만 아까 민성이가 쓰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 다 뭐 해버리고 빼버리고 그 간결하게 주장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만을 중심으로 쓰는 방식도 예주가 함께 구사할 수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자기가 쓸 수 있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신체적인 건강이 필요하다라고 신체적 건강을 필요하다고 해서 뭐 왜 살을 찌워야지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또한 도움이 된다 해서 역시 어쨌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신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가 왜 필요한 건가를 나름대로 증명하고 있는 것들 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에서 비만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이어트를 하는 게 비만을 방지하는 게 다이어트인데 여기서 그럼 비만을 방지하기보다는 결국은 여기 그치 다이어트라면 비만을 방지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비만을 방지한다 다이어트다. 다이어트한다 비만 방지한다. 이게 같은 말 아니야?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왜 비만을 방지해야 되는 건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그 다이어트를 한다 비만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게 말만 이렇게 바꾸어서 이야기 되는 것들이 아닌가 라는 부분들 뭐 예를 들면 공부를 잘해야 되는 이유 뭐 시험을 잘 봐야 되기 때문이다. 시험 잘 보는 게 공부 잘하는 거와 우리가 같은 거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근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공부를 잘할 때 어떤 구체적인 이점이 있는지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시험을 잘 봤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갖고 접근하는 것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그 부분에서 이제 비만이 얼마나 늘었나라는 부분들에서 뭐 패스트푸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왜 패스트푸드를 먹을 수밖에 없는지라고 하는데 다이어트를 하면 비만 예방에 효과적이다. 따라서 패스트푸드를 더욱 많이 먹는 시대에 다이어트를 하면 비만을 방지할 수 있다 했는데 차라리 네가 그러면 이 이야기에서 결국 네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다이어트를 하면 뭐다? 패스트푸드를 뭐 하지 않을 수 있다. 패스트푸드 섭취를 줄일 수 있다. 라고 차라리 쓰는 게 더 명확하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다이어트를 하면 패스트푸드 섭취를 줄일 수 있는지, 패스트푸드 섭취가 왜 문제가 되는지, 패스트푸드 섭취를 하면 왜 안 되는지, 차라리 그렇게 가는 것들이 더 효과적이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 심리적 정신적으로 건강해진다라는 얘기들을 해서 뭐 그 얘기 또 이렇게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시 예주도 보면
다이어트를 했을 때 다이어트의 그 직접적인 효과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다이어트를 통해서 그 다음에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뭐 건강, 비만도 역시 건강의 어떤 그런 이슈, 여기도 결국 건강의 이슈. 그래서 예주도 아까 그 민성이와 마찬가지로 건강 부분에 관한 이야기들만 집중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닌 건가 하는 부분에서 근거의 어떤 그런 다양성들, 이런 부분들을 예주가 고려했더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 했고 민성이 거 했고 이게 아까 누구 거였지? 해나 거? 해나 거야 하람이 거야 이게 지금? 제 걸. 해나 거야? 네. 하람이 너 왜 손 들었어? 자, 해나 거 보면 해나가 뭐 그 두 가지 상황에서 다이어트를 각각 생각해 보았다라고 해서 해나가 이제 그 논술을 쓰는 것에 대해서 그 선생님이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착오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쓴 거야. 자, 그럼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아니고 된다. 이런 글도 있다. 근데 지금 이제 해나가 쓴 이런 글은 우리가 보통 이제 뭐야? 에세이에 속하는 어떤 그런 글들, 칼럼용 글로서는 이렇게 쓰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요구했던 거는 에세이 칼럼이 아니라 뭐 찬반 논술을 요구했기 때문에 찬반 논술의 기준에 보면은 아니고, 하지만 이 글 자체로서는 칼럼을 쓴다고 했을 때 이런 식의 칼럼을 얼마든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민성이나 예주가 시작한 것과 달리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미의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 건가라는 식으로 해서 그 주제와 관련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로 이야기를 시작한 것들. 그리고 이제 해나 글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글들을 쓰고 있는 점들, 이런 점들은 좋은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상황에서 다이어트를 각각 생각해 보았다 해서 건강 목적의 다이어트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용 목적의 다이어트에 대해서 나누어서 이제 각각 접근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다이어트를 마쳤을까 미용목도 다가왔다. 사진시 비롯된 것 같다. 어,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다이어트 건강 이득이 생기면 진정한 성공의 기준인 것 같다 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쓰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내용은 어떤 진정한 성공의 기준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특히 여기 논술문 같은 경우에는 인 것 같다. 특히 글 같은 경우에 뭐뭐 같다라는 경우는 상당히 그 불확실하고 자신 없게 보여지기 때문에 뭐뭐이다라는 그 부분으로 명확히 써야 되고 해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어쨌든 건강 목적의 다이어트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미용 목적의 다이어트도 선택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해나는 이제 뭘로 쓰는 게 좋아? 찬성. 찬성 쪽에 찬성의 입장에 서가지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점들, 그다음에 이제 미용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거를 이제 뭐야? 아, 강박증이 우려가 된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주장이 되겠지. 그래서 이 예상되는 주장에 대해서 네가 뭐 하면 돼? 반박. 그 강박증이 예상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건강한 다이어트를 했을 경우에 뭐야, 이 문제들을 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들. 그러니까 반박은 두 가지, 반론은 두 가지일 수 있어. 하나는 강박증에 걸리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거나, 두 번째는 강박증에 걸리는데 그거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뭐 치료할 수 있다.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 그러니 별 문제가 없다. 라는 식으로 반론을 쓰는 그러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 글은 다 어디 갔지? 해나글 있고. 다른 친구들 글이 어디 갔을까? 다이어트 영상은 인성이 글, 해나글.
여기 있다. 찾았습니다. 잠깐만. 자, 하랑익을 보면 인간의 미의 기준이 매 세기마다 바뀌었다 해서 역시 하랑이도 해나와 같은 어떤 그런 접근을 통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쭉 쓰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랑이 글이 서론이 상당히 여기까지가 이제 서로 어디야? 여기까지 서론. 이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본론과 결론을 쓰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서론을 지금 이렇게 두 문단 썼는데, 이게 이제 글의 그 비중이라는 게 있어. 글의 비중이 뭐 몇 대 몇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보통 이제 온고지 10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론이 한두 장 분량, 한 장에서 두 장 정도 분량을 쓰고, 본론이, 그러니까 결론이, 최종 결론이 한 장 정도 분량. 그러면 이제 7장 정도, 6, 7장 정도가 이제 본론. 을 쓰는 뭐그 정도였던 그런 비율로 여러분들이 글을 쓴다고 생각이 들어서 서론이 이만큼이면 본론이 이거에 한 3배, 최소한 3배에서 4배 정도 써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게 이제 그럼 3배에서 4배 정도가 되지는 않다는 거야. 지금 이 서론 부분과 본론 부분들의 비중이 지금 거의 뭐하다는 거야. 비슷하거나 1점에서 한 1.5배밖에 안 되지. 그럼 네가 서론을 뭐해? 좀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되면 대갈장군 되는 거야. 대갈장군. 대두 되는 거야. 대두. 그런 점에서 글의 어떤 그런 균형감 그리고 본론이 사실은 상당히 제일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양쪽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그다음에 여기 한 가지 궁금증이 떠오른다. 굳이 다이어트에 난 이 짐을 듣고 발로 결론을 내렸다. 요런 이제 그 사적인 얘기, 개인적인 얘기. 아까 예주도 마찬가지고 하랑이도 마찬가지고 논술을 이렇게 사적이고 개인적으로 쓸 수는 있어. 그런데 논술은 아까 공식적으로 가고 객관적으로 사회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까 민성이가 쓴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개인적인 부분들은 과감하게 뭐 해라? 빼라. 너가 그렇게 느꼈지만 뭐 그리고 너의 어떤 그런 사고의 과정 이런 걸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생각해서 결론을 얻었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네가 무슨 생각, 무슨 고민해서 이런 결론을 얻었나가 궁금하지 않아. 그냥 너의 뭐만 궁금한 거야? 결론만이 궁금한 거야. 논술을 그래 어떤 그런 특징은. 그런 점에서 이제 요런 부분들은 그냥 뭐라는 거야? 빼야겠다. 빼야겠다고 생각해. 너 아까 서론을 줄이기 위해서도 빼야 되고, 그리고 논술 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이 필요가 없고, 체중 관리가 필요한 사람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라고, 솔직한 이유는 딱 한 가지 뿐이다. 이런 것도 다 뭐야? 다 빼야지. 너가 솔직한 거 말한 건 관계 없다는 얘기야. 그냥, 체중 관리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되고, 근데 비만이 성인병 원인 된다. 그러면 이것도 체중 관리도 결국은 네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성인병이거든. 그럼 뭐야?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다. 가 차라리 근거에서 근거를 겹겹이 양파를 까도 또 나온다. 이거 좋지 않아. 그냥 마지막 것만 이렇게 딱 보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써야 되고 구체적인 그런 사례나 이런 것들을 들여서 써주고 있는 것들은 좋은 부분들 뭐 출처를 밝히고 있는 것도 좋습니다. 운동이 도움이 된다는 부분들 또 두 번째 썼다는 얘기야. 이것도 비중을 맞춰줘야지. 여기 첫 번째 거는 이만큼 쓰고 두 번째 운동은 다이어트 운동이 뭐 해준다. 요거밖에 안 썼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요것도 이제 뭐야? 바꾸어서. 근데 운동도 결국은 여기 보니까 결국은 뭐야? 그 건강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럼 솔직히 이 두 가지가 다른 얘기가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을 너가 어떻게 가지런히 배치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이어트, 스트레스, 우울증에 걸려 건강하지 않고 병에 걸린다 한다고 반론을 펼칠 수도 있다 해서 반대 입장의 사람들에게 쓴 거지. 하지만 내가 말한 다이어트는 무리하게 밥을 구매하여 저축해서 살을 빼는 다이어트가 아니고 자신만의 다이어트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있는 요 부분들이 위에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과 만약에 겹친다라면 그거는 근거를 바꾸거나 예상되는 근거를 바꾸거나 그렇게 돼야 되고 하여튼 마지막 좀 최종 결론만 안 쓰는 어떤 그런 상태지. 최종 결론은 네가 본론에서 제기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모아 쓰고 너는 지금 다이어트가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역시 비전을 제시하는 걸로 그 마무리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서윤익을 보면 다이어트 정의가 무엇인지 아는가? 다이어트 정의 내에서 다이어트 정의인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야. 다이어트 정의로 바로 시작하면 되지.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이제 뭐야 친근감 있게 쓰기 위해서 아는가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요거 안 써도 그냥 다이어트 정의는 바로 이렇게 써도 되고 라는 부분들 맞습니다. 그래서 뭐 통계 자료를 제시해서 뭐 다이어트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이제 자기의 그 부분들을 얘기했고 그 이후로 이제 많은 부작용이 존재한다라고 해서 부작용으로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렇게 건강해지는 다이어트 과연 우리에게 필요할까? 이 얘기는 역시 뭐예요? 필요가 없는 문장입니다. 네가 다이어트에 반대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이제 뭐 강조하게 쓴 것들인데 글이라는 부분에서 특히 논술 같은 경우는 효율성, 간결성을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문장들은 과감하게 빼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이제 요현상을 견디기 어렵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들. 그래서 이거 아까 부작용, 그다음에 뭐 요현상이 견디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근거를 달리해 쓴 것은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요현상이 뭔지 에 대해서 쭉 쓰고 93%의 결과에 대해서 나왔다. 요 얘기 또 뭐야? 앞에서 했던 얘기 다시 한번 네가 요약 정리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는 요 문장 자체가 너무 뭐하다는 거야? 짧다는 얘기. 이렇게 요약 정리가 필요한 경우는 글을 아주 뭐하게 복잡하고 길게 썼을 때 그럴 때 써주는 거지. 이런 글에서 이걸 한 번 다시 써주면 한 말 또 하고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오해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이어트는 건강에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외모에 대해서라면 몸의 삶을 무리하게 하는 것이 난 다이어트가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해서 갑자기 여기서 이제 뭐야? 또 이렇게 양다리 걸치기 이렇게 가버린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일종의 게임 비슷한 어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네가 여기서 그 셋째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쓰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갔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쓰고 나서 네가 이제 뭐야? 반론. 상대방이 그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하지만 그 근거가 잘못됐음을 증명하고 마지막 종합정리 쓰는 것들, 그 부분들이 이제 써야 되지. 그 서연이 글을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그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누구 글 중에서 그 무슨 만족도가 30%나 된다. 아까 누가 그런 글을 쓰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까 누구 글이었지? 해나. 근데 30%가 높아? 아니, 그 불만족이 30인데 아, 그 사용을 못한 게 만족보다 불만족이 훨씬 많아요. 나머지는 다 보통이다 그 정도여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것만 보면 쓰면 어쨌든 수치가 30%나 된다고 그랬는데 30%나 되는 게 뭐 30% 그럼 70%는 이렇게 그 글만 보면 그렇게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해나 그럼 지금 말한 대로 그 맥락이 있을 거야. 그럼 그것 때는 그걸 얘기를 해줘야지. 안 그러면 사람들이 뭐야 이거 이렇게 오해할 수 있던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또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그 8시 20분인가 뭐 시간 때문에 좀 땡겨서 하자고 그랬었는데 여러분들이 뭐 8시 20분에 오지도 않고 그리고 다행인지 이제 우리 선생님 그 뒷수업이 옮겨가서 그냥 우리 8시 30분에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시 30분에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책이 뭐냐면 야 너네 중간고사 본다는데 책이 이토록 공부가 재밌어지는 순간이네. 참 엄청나다. 이토록 저 공부가 금요일에 들어올게요. 재밌어지는 순간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토록 공부가 재밌어지는 순간이어서 여러분이 뭐 알아서 하십시오. 읽을 수 있는 만큼 읽고 안 그러면 그 다음 주에는 그냥 여기서 책을 같이 읽으면서 독해 연습을 하든지 그냥 그 뭐지? 예정된 대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 봐가지고 다음 주에는 또 수업 진행할 테니까 일단은 예정대로 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금요일에 오겠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금요일은 6시 40분. 이거. 자, 6시 40분이요? 6시 40분. 맞습니다. 6시 30분. 6시 30분. 6시 30분입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그래.